바이오 41강. SC 제형이란 무엇이며 왜 바이오 산업의 게임 체인저가 되었을까? 안녕하세요. 바이오 5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SC 제형 Subcutaneous Formulation에 대해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최근 바이오 뉴스를 보다 보면 SC 제형이라는 단어가 정말 자주 등장합니다. 왜 이렇게 많은 글로벌 빅파마들이 SC 기술에 주목하는 것일까요? 먼저 SC는 Subcutaneous의 약자입니다. 우리말로는 피하 주사입니다. 피부 아래 지방층에 약물을 투여하는 방식입니다. 반대로 병원에서 링거를 맞는 것은 IV 정맥 주사입니다. 약물을 혈관으로 직접 투여하는 방식입니다. 과거에는 대부분의 항체 치료제가 IV 방식이었습니다. 환자는 병원에 가서 1시간에서 길게는 3, 4시간 동안 링거를 맞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SC 제형으로 바뀌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몇 분 안에 주사가 끝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병원이 아니라 집에서도 투여가 가능합니다. 환자는 병원에 머무는 시간이 줄어들고 의료진의 부담도 줄어듭니다. 병원은 더 많은 환자를 치료할 수 있게 되고 환자는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SC 제형은 단순히 주사 방법을 바꾸는 기술이 아닙니다. 환자의 삶의 질을 바꾸는 플랫폼 기술입니다. 이 때문에 머크, 로슈, 아스트라제네카, 노바티스 등 글로벌 빅파마들도 SC 제형 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알테오젠이 세계적인 SC 플랫폼 기술을 개발하며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투자자도 이제는 신약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기존 블록버스터 의약품을 SC 제형으로 바꿀 수 있는 플랫폼 기술을 가진 기업인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꼭 기억해야 할 한 문장입니다. SC 제형은 약을 바꾸는 기술이 아니라 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플랫폼 기술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왜 정맥주사 IV는 피하 주사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을까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바이오 42강. 왜 정맥주사 IV는 피하 주사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을까? 안녕하세요. 바이오 42강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SC 제형이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왜 전 세계 제약회사들이 기존의 정맥주사, 즉 IV 치료제를 SC 제형으로 바꾸려고 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환자의 편의성입니다. 기존 IV 치료는 병원에서 링거를 맞아야 합니다. 환자는 병원을 예약하고 몇 시간 동안 병원에 머물러야 합니다. 주사를 맞은 뒤에도 상태를 관찰하기 위해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항암 치료를 받는 환자들에게는 이 과정 자체가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SC 제형은 다릅니다. 피부 아래 지방층에 약물을 주사하기 때문에 투여 시간이 몇 분으로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치료제는 의료진의 도움 없이 환자 스스로 집에서 주사할 수도 있습니다. 병원을 오가는 시간도 줄어들고 일상생활도 유지하기 쉬워집니다. 병원 입장에서도 장점이 있습니다. 한 명의 환자가 링거를 맞기 위해 병상을 오랫동안 사용하는 대신 짧은 시간 안에 더 많은 환자를 진료할 수 있습니다. 의료진의 업무 부담도 줄어들고 의료 시스템의 효율성도 높아집니다. 제약회사에도 장점이 있습니다. 같은 약이라도 더 편리한 SC 제형으로 바꾸면 환자의 선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글로벌 빅파마들은 기존 블록버스터 치료제를 SC 제형으로 전환하는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투자자도 앞으로는 신약을 개발했는가 뿐만 아니라 기존 치료제를 더 편리하게 바꾸는 플랫폼 기술을 보유했는가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꼭 기억해야 할 한 문장입니다. SC 제형으로의 전환은 주사 방식의 변화가 아니라 환자 중심 의료로 진화하는 과정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히알루니다제는 어떤 역할을 하며 왜 SC 제형의 핵심 기술일까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탁 바이오 43강. 히알루로니다제는 어떤 역할을 하며 왜 SC 제형의 핵심 기술일까? 안녕하세요. 바이오 43강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왜 정맥주사에서 피하 주사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SC 제형의 핵심 기술인 히알루로니다스에 대해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피하 주사는 좋은데 왜 모든 항체 치료제를 바로 SC로 바꾸지 못할까? 그 이유는 우리 피부 아래 조직에 있습니다. 피부 아래 지방층에는 히알루론산이라는 물질이 그 물망처럼 촘촘하게 존재합니다. 이 히알루론산은 조직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큰 단백질 의약품이 그 사이를 통과하기 어렵게 만드는 장벽이 되기도 합니다.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넓은 운동장을 걸어가는 것과 빽빽한 숲속을 지나가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어려울까요? 당연히 숲속입니다. 항체 의약품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하 조직 속의 히알론산 때문에 약물이 넓게 퍼지기 어렵습니다. 바로 이때 등장하는 것이 히알로니다제입니다. 히알로니다제는 히알루론산을 일시적으로 분해하여 조직 사이의 공간을 넓혀줍니다. 그러면 큰 항체 의약품도 피하 조직을 통해 더 쉽게 퍼지고 흡수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좁은 길을 넓은 길로 만들어주는 도로 확장 공사와 같습니다. 길이 넓어지면 자동차가 더 빨리 지나갈 수 있듯이 약물도 더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알로니다제는 SC 제형을 가능하게 만든 핵심 기술로 평가받습니다. 국내에서는 알테오젠의 ALT-B4 플랫폼이 바로 이 원리를 활용한 대표적인 기술입니다. 투자자도 바이오 뉴스를 볼 때 히알루로니다제라는 단어가 나오면 SC 제형과 깊은 관련이 있는 핵심 기술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꼭 기억해야 할 한 문장입니다. 히알루로니다제는 피하 조직의 길을 넓혀주어 항체 의약품이 SC 제형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돕는 핵심 효소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알테오젠의 ALT-B4 플랫폼은 어떻게 세계적인 기술이 되었을까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탁바이오 44강 알테오젠의 ALT-B4 플랫폼은 어떻게 세계적인 기술이 되었을까? 안녕하세요. 바이오 44강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히알루로니다제가 SC 제형의 핵심 기술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인 알테오젠의 ALT-B4 플랫폼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왜 세계적인 빅파마들이 알테오젠의 기술에 관심을 가질까요? 그 이유는 ALT-B4가 단순한 신약이 아니라 플랫폼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플랫폼이란 하나의 기술을 여러 약에 반복해서 적용할 수 있는 기반 기술입니다.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자동차 엔진 하나를 여러 차종에 사용할 수 있다면 새로운 자동차를 만들 때마다 엔진을 새로 개발할 필요가 없습니다. 플랫폼도 같은 원리입니다. 한번 검증된 기술을 다양한 의약품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ALT-B4는 히알루로니다제를 이용해 피하 조직의 공간을 일시적으로 넓혀줍니다. 그러면 원래 정맥주사로만 투여하던 대용량 항체 의약품도 피하 주사로 개발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것이 ALT-B4 플랫폼의 가장 큰 강점입니다. 즉, 새로운 약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좋은 약을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바꾸는 기술입니다. 환자는 병원에 오래 머물 필요가 줄어들고 제약회사는 기존 블록버스터 의약품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빅파마들은 SC 플랫폼 기술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투자자도 바이오 기업을 볼 때 신약만 개발하는 기업인지 아니면 여러 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 기술을 보유한 기업인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플랫폼 기술은 적용 범위가 넓을수록 가치가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꼭 기억해야 할 한 문장입니다. ALT-B4는 하나의 신약이 아니라 수많은 항체 의약품을 SC 제형으로 전환할 수 있는 플랫폼 기술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SC 플랫폼이 환자와 병원, 그리고 제약회사 모두에게 사랑받는 이유는 무엇일까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바이오 45강 SC 플랫폼이 환자와 병원, 그리고 제약회사 모두에게 사랑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바이오 45강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알테오젠의 ALT-B4 플랫폼이 왜 세계적인 기술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왜 SC 플랫폼이 환자, 병원, 그리고 제약회사 모두에게 환영받는 기술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새로운 기술은 누군가에게는 이익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불편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SC 플랫폼은 조금 다릅니다. 세 주체 모두에게 장점이 있습니다. 먼저 환자입니다. 기존 정맥주사는 병원에서 오랜 시간 링거를 맞아야 했습니다. 병원까지 이동하는 시간, 대기하는 시간, 치료받는 시간, 모든 것이 환자에게는 큰 부담이었습니다. 하지만 SC 제형은 투여 시간이 크게 줄어듭니다. 일부 치료제는 집에서도 투여할 수 있습니다. 환자는 병원보다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고 일상생활도 훨씬 편해집니다. 두 번째는 병원입니다.
링거 치료는 병상과 의료진이 오랫동안 필요합니다. 하지만 SC제형은 짧은 시간 안에 치료가 가능합니다. 같은 시간에 더 많은 환자를 진료할 수 있어 병원의 운영 효율도 높아집니다. 마지막은 제약회사입니다. 기존 블록버스터 의약품을 SC제형으로 전환하면 환자의 선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특허 전략과 제품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글로벌 빅파마들은 SC 플랫폼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SC 플랫폼은 환자는 더 편리해지고 병원은 더 효율적이 되며 제약회사는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대표적인 윈윈 플랫폼입니다. 투자자도 이런 기술을 볼 때는 단순히 신약 하나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플랫폼인지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꼭 기억해야 할 한 문장입니다. 좋은 플랫폼은 한 회사만 성공시키는 기술이 아니라 환자와 병원, 제약회사가 함께 혜택을 받는 기술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글로벌 빅파마들은 왜 SC 플랫폼 확보 경쟁을 벌이고 있을까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바이오 46강. 글로벌 빅파마들은 왜 SC 플랫폼 확보 경쟁을 벌이고 있을까? 안녕하세요. 바이오 46강입니다. 오늘은 글로벌 빅파마들이 왜 SC 플랫폼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신약이 있는데 굳이 SC 제형까지 개발해야 할까? 하지만 글로벌 빅파마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그들은 신약의 성공 이후를 준비합니다.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최고의 자동차를 만들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연비를 높이고 승차감을 개선하고 운전하기 더 편하게 만드는 것이 경쟁력입니다. 의약품도 마찬가지입니다. 효과가 좋은 약이라도 환자가 사용하기 불편하면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빅파마들은 기존 블록버스터 의약품을 더 편리한 SC 제형으로 바꾸는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특허 전략입니다. 기존 의약품의 특허가 끝나면 복제약이나 바이오시밀러가 시장에 등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SC 제형을 개발하면 제품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시장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래서 글로벌 빅파마들은 신약을 개발하는 것뿐 아니라 SC 플랫폼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 수출 계약과 공동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도 이 흐름을 이해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어떤 회사가 좋은 신약을 만들었는가 보다 어떤 플랫폼을 가지고 있으며 글로벌 빅파마가 왜 그 기술을 원하는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플랫폼은 한 번의 성공으로 끝나는 기술이 아니라 여러 신약에 반복해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꼭 기억해야 할 한 문장입니다. 글로벌 빅파마가 원하는 것은 신약 하나가 아니라 수많은 블록버스터 의약품을 더 편리하게 바꿀 수 있는 SC 플랫폼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SC 플랫폼 기술 수출은 왜 바이오 기업의 기업 가치를 크게 높일까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바이오 47강. SC 플랫폼 기술 수출은 왜 바이오 기업의 기업 가치를 크게 높일까? 안녕하세요. 바이오 47강입니다. 오늘은 SC 플랫폼 기술 수출이 왜 바이오 기업의 기업 가치를 크게 높이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은 기술 수출 뉴스를 보면 계약금이 얼마인가, 총 계약 규모가 얼마인가만 먼저 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누가 계약했는가입니다. 글로벌 빅파마는 아무 기업과 쉽게 계약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연구 자료를 검토하고 기술을 오랜 기간 평가한 뒤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때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SC 플랫폼 기술 수출은 단순히 돈을 받았다는 의미를 넘어 세계적인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SC 플랫폼은 한 번만 사용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하나의 항체 치료제에 적용하고 또 다른 항체 치료제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빅파마와도 추가 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즉, 플랫폼 하나로 여러 건의 기술 수출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플랫폼 기업의 가장 큰 경쟁력입니다. 신약 하나는 한 번 성공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플랫폼은 두 번째 계약, 세 번째 계약, 네 번째 계약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도 기업을 분석할 때 이 회사는 플랫폼을 몇 개의 의약품에 적용할 수 있는가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용 범위가 넓을수록 기술의 가치도 함께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오늘 꼭 기억해야 할 한 문장입니다. SC 플랫폼의 진짜 가치는 계약금이 아니라 여러 의약품으로 계속 확장될 수 있는 플랫폼의 힘에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SC 플랫폼의 미래와 바이오 산업의 변화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해시태그 바이오 48강 SC 플랫폼의 미래와 바이오 산업은 어떻게 변할까? 안녕하세요. 바이오 48강입니다. 오늘은 SC 플랫폼이 앞으로 바이오 산업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의료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효과가 좋은 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지금은 여기에 하나가 더 추가되었습니다. 바로 환자가 얼마나 편리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효과뿐만 아니라 편의성도 중요한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SC 플랫폼은 바로 이러한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항체 치료제가 정맥주사에서 피하주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환자는 병원을 방문하는 횟수가 줄어들고 치료 시간도 크게 단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택 치료가 가능한 의약품도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의료 시스템도 함께 변합니다. 병원은 더 많은 환자를 효율적으로 치료할 수 있고 의료비 절감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글로벌 빅파마들도 이러한 변화를 이미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약을 개발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블록버스터 의약품까지 SC 제형으로 전환하는 연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AI 기술과 SC 플랫폼이 결합하고 웨어러블 의료기기와도 연결되는 시대가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환자의 치료 기록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가장 적절한 치료 시기를 알려주는 시스템도 발전할 것입니다. 투자자의 시각에서도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제는 좋은 신약을 가진 기업보다 미래 의료 환경을 바꿀 플랫폼을 가진 기업이 더욱 높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꼭 기억해야 할 한 문장입니다. SC 플랫폼은 주사 방법을 바꾸는 기술이 아니라 미래 의료의 모습을 바꾸는 플랫폼입니다. 다음 시간엔 SC 플랫폼을 가진 기업을 투자자는 어떻게 분석해야 할까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바이오 49강 SC 플랫폼을 가진 기업을 투자자는 어떻게 분석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바이오 49강입니다. 오늘은 투자자의 관점에서 SC 플랫폼 기업을 어떻게 분석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바이오 기업을 볼 때 주가부터 확인합니다. 하지만 장기 투자자는 조금 다르게 접근합니다. 먼저 플랫폼의 경쟁력을 살펴봅니다. 이 기술은 다른 기업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기술인지 아니면 오랜 연구 끝에 만들어진 독자적인 플랫폼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글로벌 빅파마가 관심을 보이는 기술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세계적인 제약회사가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기술은 이미 세계적인 검증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는 적용 범위입니다. 한 가지 의약품에만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인지 아니면 여러 항체 치료제에 적용할 수 있는 플랫폼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플랫폼은 적용 범위가 넓을수록 가치도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특허입니다. 플랫폼 기술은 오랫동안 보호받을 수 있는 특허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허 기간이 길수록 기업의 경쟁력도 오래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섯 번째는 추가 기술 수출 가능성입니다. 플랫폼 기업은 계약 한 번으로 끝나는 경우가 드뭅니다. 두 번째 계약, 세 번째 계약, 새로운 빅파마와의 협력, 이런 가능성이 계속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자는 현재의 실적보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확장이 가능한지를 함께 봅니다. 이것이 플랫폼 기업을 보는 가장 중요한 관점입니다. 오늘 꼭 기억해야 할 한 문장입니다. 좋은 플랫폼 기업은 오늘의 계약보다 앞으로 이어질 수 많은 계약이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내는 기업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5부 마지막 강의, SC 플랫폼 총정리와 바이오 플랫폼 투자의 핵심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바이오 50강, SC 플랫폼 총정리, 그리고 바이오 투자의 핵심. 안녕하세요. 바이오 50강입니다. 오늘은 5부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SC 플랫폼에 대해 함께 공부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SC는 서브큐테니어스의 약자입니다. 우리말로는 피하 주사입니다. 기존의 정맥 주사보다 더 짧은 시간 안에 약물을 투여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두 번째, SC 플랫폼의 핵심은 히알루로니다제입니다. 이 효소가 피하 조직의 공간을 일시적으로 넓혀주기 때문에 대용량 항체 의약품도 피하 주사로 투여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SC 플랫폼은 환자에게는 편리함을, 병원에는 효율성을, 제약회사에는 경쟁력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빅파마들이 앞다투어 SC 플랫폼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국내에서는 알테오젠이 세계적인 SC 플랫폼 기술을 개발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플랫폼 기술은 하나의 신약이 아니라 수많은 신약에 적용될 수 있는 기반 기술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1부에서 바이오 산업의 기초를 공부했습니다. 2부에서는 기술 수출과 플랫폼 그리고 ADC의 기본 개념을 배웠습니다. 3부에서는 ADC 플랫폼을 깊이 있게 이해했습니다. 4부에서는 이중항체와 면역항암제를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5부에서는 SC 플랫폼을 이해했습니다.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플랫폼입니다. ADC도 플랫폼, 이중항체도 플랫폼, SC도 플랫폼, 앞으로 배우게 될 RNA와 CAR-T도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바이오 투자의 핵심은 개별 신약을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플랫폼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플랫폼을 이해하면 기업이 왜 높은 가치를 인정받는지, 왜 글로벌 빅파마가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지, 왜 장기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50강을 마치며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좋은 투자자는 주가를 먼저 보지 않습니다. 좋은 플랫폼을 먼저 봅니다. 그리고 시간이 그 플랫폼의 가치를 증명해 주기를 기다립니다. 오늘 꼭 기억해야 할 한 문장입니다. 바이오 투자는 신약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꿀 플랫폼을 찾는 투자입니다. 다음 6부에서는 RNA 치료제와 유전자 치료 기술을 중심으로 미래 바이오 산업의 또 다른 혁신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